자, 여러분들, 명제와 조건의 마지막 단어는요, 자,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라는, 자, 이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내용들은요, 자, 내용이 많아서, 자, 한 시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자,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부등식의 그 대소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자, 그거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절대부등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를,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자, 이걸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 확인하는 방법에는요, 자,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자, 가장 그 기본적인 거는요, A하고 B에 내가 만약에 자, 대소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는요. A에서 B를 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수의 차를 구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A에서 내가 B를 뺐더니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0보다 큰 수가 나왔겠죠. 그죠?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내가 A에서 그런데 자, B를 뺐더니 그 결과가 0보다 작았다? 그러면 내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그랬겠죠? 자, 그러면 B가 더 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에서 B를 뺐더니 0이 나오네? 자, 그럼 이걸 뭡니까? 똑같은 수에서 똑같은 수를 뺐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럴 경우는 A와 B가 같다. 자, 이렇게 어떤 그 A와 B 두 개의 수가 있을 때, 또는 식이 있을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를 우리가 결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기 쉬운 게 뭐다? 이렇게 빼보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곱을 해서 빼려면 기본적으로 A와 B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곱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제곱이 꼭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식을 이제 좀 많이 다뤄봤으니까 루트가 있는 경우가 주로 그렇지 않을까요? 자, 루트가 들어간 그 수나 식 중에서요. 자, 식 중에서 우리가 그 대소를 비교하기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곱을 해서 빼보면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일단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그런 상황에서 벌어져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A제곱 한 거에서 B제곱 한 거를 뺐더니 0보다 크더라. 그러면 뭡니까? A제곱이, 자, B제곱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클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루트가 들어간 이런 일반적인 식들에서, 자,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관계는 제곱을 해서, 서로 비교해보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A와 B의 B를 구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3의 20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2에 만약에 30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서로 엇갈려 있는데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갖다가 어떻게 비교하냐. 뭐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일단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서 다른 걸 뺀다고 될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뭐를 조사해 보냐면 B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예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자, B를 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어서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봤더니 B분의 A라고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1보다 커요. 자, 그러면 누가 컸던 겁니까? 분자가 더 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보다 작은 수가 나왔다? 그러면 분모가 더 컸다는 얘기가 되고요. 나누었더니 1 딱 나왔다? 그럼 A하고 B하고 똑같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실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을 20제곱하고 2를 30제곱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시간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고 싶을 텐데 자, 참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대수를 비교할 때는요. 밑을 갖게 하기가 일단 밑을 갖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수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30이고 얘는 20이에요. 그럼 이거를 10제곱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10제곱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로 속에가 3의 제곱이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0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세제곱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똑같아요. 조건이. 10제곱, 10제곱.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비교하기가 한결 쉬워졌는데요. 자, 2를 3제곱하면 8이고요. 자, 3을 제곱하면 여러분들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8이 크니까 9가 큽니까? 9가 크죠? 자, 그럼 얘는 어떨 것이다?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3의 20제곱이 2를 30제곱한 것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두 수나 또는 식이 있을 때, 자, 두 식이 있을 때 얘들의 크고 작음, 즉 대소를 판별하는 방법에는 빼보든가, 그 다음에 제곱해서 빼보든가, 아니면은 비를 구해서 확인하든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자, 절대부등식 봅니다,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소비교는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등식 같은 경우를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 개념을 잡아봤고요. 자, 절대부등식은요, 여러분들, 자, 조건부등식하고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조건부등식은요, 자, 조건부등식은 만약에, 자, x 플러스 2가 4보다 크다라는, 자,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플러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얘는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등식은요, x가 2보다 클 때만 뭐가 되느냐면 참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참이 되는 부등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그런 식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호의 방향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제목이 여러분들 절대부등식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 하나하나를 이제 절대부등식은 아주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들이 주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부등식은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런 부등식이죠? 그러면은, 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펼쳐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부등식을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도, 자, 몇 가지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 그러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게 증명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증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요. 자, A, B, C가 모두 실수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요,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큰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A에서 B를 뺐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내용은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어떤 수를, 이제 그 수는 이제 당연히 실수겠죠. 자, 실수를 내가 제곱했다. 그러면 걔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작을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이거죠. 이거는 지금 범위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복수수 범위까지 내고 넘어간다면 어때요? 제곱해도 이제 음수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등식을 이야기할 때는, 자, 복수수는 다르지 않고 실수 범위 내에서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런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똑같이 제곱을 해서 두 수를 만약에 더해놨다. 그러면은 그 합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그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3번은 좀 독특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라고 한다면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요, 여러분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b도 그럼 마찬가지인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데 0이 되고 싶어요. 근데 0보다 얘는 큰 수가 나도 0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a도 0이고 b도 0일 때만, 자,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떤 수를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증명 들어갈까요? 자, 기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양수의 절대값을 씌워준 다음에 이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가 되죠. 자, 그리고 음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플러스 2죠. 그걸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2를 제곱하고요. 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해봅니다. 플러스 1을 제곱하면 어때요? 양수 제곱하면 양수 나오니까 그냥 2만 제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음수를 제곱한다. 짝수 제곱일 때는 부호가 어때요? 마마 뿔이 되죠. 자, 그래서 자, 플러스가 되면서 2의 제곱이니까 4가 된다. 길이가 서로, 두 식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절대값 들어가는 그런 식을 또는 절대값이 한쪽에 들어가고 한쪽에 안 들어갔을 때 모두 붙여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수를 곱해서 절대값을 하나, 각각을 절대값을 해서 곱해주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분수꼴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요. 자,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제곱시켜도 역시 큰 수가 되고요. 자,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 루트를 지워도 역시 큰 수가 된다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절대부등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 중에서도 역시 아주 정말 이거 반드시 알으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대부등식의 기본 꼴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거는요. 자, 4개가 있는데, 어느 문제집이든 이 네 개의 내용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응용 문제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할 때는 첫 번째 걸 많이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지만요. 실전 문제에서는 자, 2번과 3번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도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네모 박스 딱 해놓고요. 자, 가나다 딱 해놓고서 옳은 거, 그른 거 뭐 골라라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부등식은요, 부동의 방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지만 우리가 절대부등식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거는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있는데요. 자, 이걸 일명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부등식의 성질에서 여러분들 배웠죠? 어떤 수나 식을 제곱하면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면요. 자, 이 결과가 a-b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자, 제곱이 돼 있죠? 자, 그럼 어때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나와 있던 내용을 가지고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첫 번째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을 보시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러분들 변형 공식을 공부를 할 때요. 자, 부동수학 상에서 변형 공식을 공부할 때 아마 이 식이,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 학생은 이 문제 지금 해결하기 되게 쉬운데,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되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 식을 변형하느냐면요. 자, 2를 다 곱해줍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2를 싹 곱할 테니까 앞에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과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자, 마이너스 2ab, 자, 플러스 b제곱, 요 a제곱 하나 갖다 쓰고요. 자, b제곱 하나 갖다 쓰고, 얘 갖다 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a-b의 제곱 되고요. 자, 그리고 이 b제곱, 남은 거 하나 마저 갖다 쓰고요. 마이너스 2bc 가져오고요. 자, c제곱 하나 갖다 씁니다. 자, 그러면, b-c의 제곱 되고요. 자, 남아있는 거 뭐 남았습니까? 이제 c제곱 하나, a제곱 하나 남았고요. 자, 요거 마지막 거 마이너스 2ca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c-a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의 합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곱이 된 수나 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래서 얘도 항상 이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의 뭐 주워먹는 수준으로 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부등식은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서 3ABC를 뺀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건데 자, 증명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 인수분해 공식에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이 공식에 이름을 붙여준 적이 있는데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길어요. 인수분해 공식. 자, 그래서 이보다 길 수 없다 공식 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쓸 때 심호흡 한번 하고 써야 돼요. 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등식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ABC가 모두 0보다 큰 양수일 때라는 자, 그런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모두 0보다 크면 어때요? 이 부분은 뭐 항상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방금 전에 봤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하고요. 자, A-B 제곱, B-C 제곱, 그 다음에 C-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곱 됐죠.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죠?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요, A, B, C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입니다.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고, C와 A가 같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A, B, C가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 마지막 거. 자, 네 번째 거를 보시면요. 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요. 항상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수로 직접 증명해봐도 되는데 자, 두 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하나는 증명해드릴까요?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플러스 2 플러스 3 하고요.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3 하고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수를 이용하면 왼쪽 얼마 나옵니까? 자, 5 나오고요. 자, 오른쪽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3이니까 5 나오고요. 자,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면 왼쪽이 크거나 같으냐라고 했을 때 같다가 있으니까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가 플러스 2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3이 되죠. 왼쪽 얼마 되냐면 5 되죠.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더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1이 되죠. 왼쪽 커요. 그러면 왼쪽이 크거나 같으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절대값 3. 그럼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또 들어가면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해주니까 이거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이 큰 거 같네요. 자,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래도 2, 3이 되고요. 자, 5 되죠. 자,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니까 절대값이랑 5가 됩니다. 같아집니다. 그럼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접 증명법으로 증명도 예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이 뿔뿔이거나요. 자, 뿔뿔이거나 또는 마마일 때였죠. 자, 그러면 자, 두 수를 A와 B를 어떻게 했을 때 곱했을 때 자, 그 결과가 양수나 또 0이 나온다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절대부등식을 선생님이 2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뭐 대소비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절대부등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등식의 성질 몇 가지와,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2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